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는 로그인 버튼입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컨트롤러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 모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저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제 컨트롤러에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된 프로그램과 이 프로젝트 파일이 동일하다고 하시면 이 로그인을 눌렀을 때는 이제 온라인 모드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다고 예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위에 처음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시면 스타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다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은 이제 비활성화가 됐고 로그아웃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프로젝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온라인 모드로 접속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요게 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케일링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PHPIG 메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한 POU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비활성화가 되어 있냐? 저희가 이 태스크 컨피그레이션에서 이 POU를 실행을 시키도록 설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메인 태스크에서 add call을 통해서 이 POU를 여기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POU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운로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체인지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POU도 활성화가 됐고 실제로 온라인 모드로 접속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날로그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세 전류에 따라서 뭐 24라는 값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날로그 인풋과 아날로그 아웃풋을 한 채널씩 이제 사용한 이유는 요 두 개 모듈이 각 채널별로 이제 한 채널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날로그 아웃풋에 출력을 내보내면 이 아날로그 인풋 쪽에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아날로그 아웃풋 네, 0에서 100% 되어 있는데 제가 50%를 한번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드에서 저희가 이제 값을 설정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온라인 모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값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50%를 이제 입력을 해보겠다. OK를 눌러주시면 괄호 안에 이제 5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써진 게 아니고요. 우클릭을 해보시면 Write All Value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그때서 이제 값이 써지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32767의 절반 값인 뭐 16384라는 값이 이 피지컬 어드레스 아날로그 아웃풋 쪽에 보내지고 실제로 아날로그 아웃풋이 12mA를 아마 출력을 내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 쪽에도 12mA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50% 4에서 20의 절반 값인 12mA가 들어왔기 때문에 50%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100이라는 값을 써주면 32767이 나가서 20mA가 출력이 되고 아날로그 인풋 쪽에도 20mA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되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50을 입력한 다음에 이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F7입니다. 컨트롤 F7을 누르시면 값을 라이트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70%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포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스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웃풋 펑션 블럭의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펑션에서 계산된 값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 올 밸류를 해서 값을 쓰시게 되면은 어차피 다시 이
펑션 블럭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것으로 변경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로직 테스트를 하시거나 어떤 값을 잡아두실 때는 이 포스를 누르시면, 입력하시고 포스를 누르시면 앞에 f라는 값이 있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도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를 하실 수 있고, 포스는 우클릭하시면 언포스를 통해서 릴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스케일링까지 알아봤고요. 디지털 인아웃풋 각 비트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RTD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인아웃풋 같은 경우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 아닌 ST 랭귀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IO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이 워드 타입의 데이터로 변수로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디지털 인풋의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채널이 디지털 아웃풋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아웃풋의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실제로 디지털 인풋 쪽에 값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예를 들어 버튼 같은 게 눌려졌을 때 아날로그 아웃풋의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에 값이 나가는 것을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ST 랭귀지 같은 경우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 박스에서 이 버튼을 추가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인풋 어시스턴트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 ST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런 버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가져다가 쓸 때는 이 F2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풋 어시스턴트가 나옵니다. F2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IO config 글로벌 래핑에 있는 요 디지털 인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변수 네임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WDI라는 변수는 이제 워드 타입의 변수고요. 각 채널은 한 비트입니다. 그럼 제가 이 디지털 인풋의 첫 번째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0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 디지털 인풋의 첫 번째 채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ST 언어 같은 경우는 한 라인에서 이 세미콜론을 해주셔야지 그 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WDI.1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채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WDO에 .0을 하시면 첫 번째 채널이 될 거고요. .1을 하시면 두 번째 채널이 될 겁니다. 그럼 ST 랭귀지에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되는데 이 WDO.0의 값을 쓰기 위해서는 콜론 는을 통해서 또 변수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do1 채널이라는 변수를 제가 여기다 어사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xdo2 채널,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할당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변수를 위에 선언하지 않고 이 텍스트 자체에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뜨실 거고요. 에러가 나오실 거고, 이 에러를 눌러보시면 이 정구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declare local variable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수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위에서 로컬 변수 다 작성하시고 밑에서 하실 필요 없이 ST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변수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ST 랭귀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변수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글로벌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당되는 걸 보실 수가 없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온딜레이 타이머를 제가 만들 건데, 여기에 어떤 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xinput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시면
바로 오토 디클레어라고 해서 이런 값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펑션 블럭의 인풋에 들어간 변수를 자동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글로벌 변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선언을 해놓은 변수들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못 보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펑션 블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변수명을 쓰시면 이렇게 오토 디클레어가 자동으로 이제 선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각 파라미터에 맞게 따라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ST 랭귀지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콜론 는 같은 경우는 이 우측에 있는 값을 이 좌측으로 이제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DO1 채널, XDO2 채널은 로컬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온라인에서 제가 이 변수들을 true로 write 했을 때 이제 실제 아웃풋 출력이 나가서 이 디지털 인풋에 값이 들어온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가 됐고요. 일단 불 타입 같은 경우는 값이 이제 true 1 또는 false 0 이 값을 갖게 됩니다. 디지털 아웃풋 1 채널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뭐 저희가 앞에서 리얼 값 write 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하시면 true, fals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true로 바뀌게 되면 우클릭하셔서 write value를 해보시면 네, 지금 아웃풋 출력이 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인풋의 첫 번째 채널의 값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채널도 제가 write를 해보면 네, 두 번째 채널도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인풋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워드 타입의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0, 뭐 1 이런 식으로 각 채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의 뭐 취향에 따라서 각 채널별로 이제 뭐 디스크리션을 쓰실 수도 있으니까 뭐 X, 뭐 버튼 1번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워드 타입인지 불 타입을 사용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인아웃풋 데이터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RTD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RTD 모듈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추가해서 한번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TD 같은 경우는 463, 46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RTD를 이제 이 랩탑에 열이 나는 부분 쪽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뭐 430, 뭐 428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420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스케일링이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41.5도, 뭐 41.3도 이 정도가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거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누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리얼 값으로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리얼 템퍼레처라고 해서 또 리얼 값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채널에 대한 RTD 변수라고 보면은 이 R템퍼레처에 이 RTD, 워드 RTD를 10으로 나누면 실제 온도가 이 R템퍼레처에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 RTD 채널을 10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템퍼레처 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얼 값으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R템퍼레처, POU의 R템퍼레처와 PHPIG의 R템퍼레처 동일한 변수가 지금 선언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POU 안에서 사용할 거고 이 PHP-RG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를 중복해서 쓰게 되면은 에러가 뜨실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PHP-RG로 넘어가서 이 상태에서 제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값은 뭐 467이면 뭐 46.7 이렇게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451을 10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 45라는 값이 나옵니다. 지금 이 소수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으로 나눴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형 변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려는 값이 이 워드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지는 것도 워드 또는 뭐 인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눠진 값의 출력이 워드 인트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실 때 10.0을 입력해 주시면 실제 워드를 리얼로 나누기 때문에 나눠진 값이 리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45.9, 45.9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POU로 가서 보시면 네, 46도가 맞으니까 46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D 모듈을 이제 사용하실 때 실제 리얼 타입으로 온도를 변화하실 때는 이 값을 나누실 텐데 나눌 때 10.0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입력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소수점이 출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부터 IO 뭐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각 IO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코드시 3.5의 좀 특성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로그오프를 좀 하고요. 저희가 지금 로그인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에 지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컨트롤러를 껐다 켜도 지금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스 3.5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먼저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 온라인 모드에 접속을 해서 보면 온라인 모드에서 온라인을 보시면 이 create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 주셔야지만 컨트롤러가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다시 이 다운로드했던 프로그램이 부팅 과정에서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눌러 보면 되고요.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이 컨트롤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용자가 로직 추가 또는 어떤 로직을 변경해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뭔가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동작을 하게 돼서 그 이전 프로그램을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컨트롤러의 전원을 껐다 켜시면 기존에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다시 돌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물론 그 전에 돌고 있던 프로그램 백업을 해두셨으면 뭐 물론 이걸 통해서 다운로드하고 부트 어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오동작을 했을 때 다시 그 기존 프로그램 엎었으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나는 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온라인 체인지 할 때마다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트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마다 이제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 온라인 체인지 할 때마다 만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로 다운로드 할 때는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뭔가 똑같은 로직을 하나 추가해서 온라인 체인지를 해보면, 이 아래 업데이트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금 체크한 그 옵션을 체크를 안 한 경우는 이 체크박스가 언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언체크가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 할 때마다 누를 수는 있겠지만 까먹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옵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항상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체인지 할 때마다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고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OK 눌러보시면 네, 자동으로 이제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시스 3.5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신 걸 보시면 일반적인 로직을 구성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제 동작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모드버스 TCP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모드버스 TCP 마스터 슬레이브를 설정해 볼 건데, 와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 TCP 마스터 슬레이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모드버스 TC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 디바이스라는 게 저희 PFC200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이제 뭐 PLC 로직이나 뭐 K버스, 그 시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PFC200 812 제품 같은 경우는 RS23248로 시리얼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얼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드버스 RTU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드버스 RTU도 모드버스 TCP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모드버스 TCP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서 로직, K버스, 시리얼이 있었고요. 그럼 여기에 이더넷이라는 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바이스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Add 디바이스가 있고, Add 디바이스 눌러보시면 이더넷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있고 뭐 프로핀에 이더넷 IP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더넷 마스터가 가능하고요. 이더넷 IP 마스터 슬레이브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드버스 TCP 설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더넷 어댑터에서 이 이더넷 어댑터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추가된 이더넷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보시면 현재 연결된 컨트롤러의 IP 어드레스를 가져오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더넷 어댑터에서는 뭐 사실 추가할 부분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 어드레스만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더넷에서 다시 우클릭을 해보시면 Add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피드버스들이 나오실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모드버스 슬레이브입니다. 모드버스 슬레이브. 그러면 모드버스 슬레이브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두 가지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보이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 그 SP19 패치 2번만 설치하신 분들은 요 3S 4.3.0.0만 보이실 겁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SP17, 뭐 SP18 버전을 다 설치했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요 최신 버전의
디바이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add 디바이스를 추가해 주시면 네, 이제 슬레이브로서 이 PFC200이 모드버스 TCP 슬레이브로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마스터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FC200은 모드버스 TCP 마스터 슬레이브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이더넷이라는 어댑터 아래 이 슬레이브를 추가하게 되면은 내가 슬레이브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마스터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내가 마스터가 되겠다. 이 컨트롤러 자체가 마스터가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될 경우는 이제 슬레이브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add 디바이스를 해보시면 모드버스 TCP 슬레이브를 마스터 아래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터이기 때문에 슬레이브를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 컨트롤러가 슬레이브를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슬레이브와 마스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모드버스 TCP 슬레이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P 슬레이브 디바이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네, 슬레이브 포트는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디폴트 포트가 502 포트이고요. 홀딩 레지스터와 인풋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홀딩 레지스터는 마스터에서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한 영역, 주로 이제 마스터에서 라이트하는 영역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인풋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에서 리드만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갈 때 어떤 뭐 센서의 값이라든지 어떤 값들을 읽어가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레지스터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10개를 사용할지 뭐 100개를 사용할지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래 디스크리트 비트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드버스 TCP 같은 경우는 코일, 디스크리트 인풋, 인풋 레지스터, 홀딩 레지스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디폴트로 지금 비트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코일과 디스크리트 인풋을 사용할 경우는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것도 코일 몇 개를 사용할 건지 디스크리트 인풋 몇 개를 사용할지를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랭스를 이제 설정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드레스, 스타트 어드레스를 아래 데이터 모델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의 의미는 0번지, 코일, 디스크리트 인풋, 홀딩 인풋 레지스터의 0번지부터 100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내 컨트롤러 갖고 있는 그 에어리어를 사이즈 100까지만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 슬레이브 디바이스 IO 매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홀딩 인풋, 코일, 디스크리트 인풋에서 어레이 타입으로 100개씩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일과 디스크리트 인풋 같은 경우는 불 타입으로 0에서 100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00개가 이 바이트 안에 다 들어오죠. 0에서 네, 8을 곱해보면은 13개, 네, 104죠. 104니까 총 100개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A 홀딩 레지, A 인풋 레지. 네, 코일과 디스크리트 인풋 같은 경우는 네, 사용을 안 하고 이 두 가지 레지스터로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저희가 K버스에서 I/O 추가한 것과 같이 여기서 설정한 변수들도 이제 글로벌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슬레이브 디바이스, 내가 이 컨트롤러 자체가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이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 어떤 값들을 매핑을 하게 되면은 실제 마스터에서 이 번지수로 접근을 해서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풋 레지스터로 예를 들어보면 인풋 레지스터의 0번 인덱스에 있는 이 변수, 여기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실제로 마스터에서는 인풋 레지스터의 0번지를 읽게 되면 우리가 PLC에서 여기 이 변수의 값을 어사인해 놓은 값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홀딩 같은 경우는 마스터에서 이제 라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홀딩 레지스터 0번지, 0번 인덱스가 이제 0번지가 될 건데 마스터에서 0번지의 값을 쓴 데이터가 여기 0번지로 0번 인덱스 어레이로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 다운로드를 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LC PIG로 가서 F2를 눌러서 IO config 글로벌 래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K버스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언했던 이런 변수들이 보이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 인풋 레지스터의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홀딩 레지스터의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 어레이의 인덱스 자체가 그 어드레스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하고 저희가 마스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접속해서 값을 쓰고 읽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네, 스타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워닝,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컨트롤러에 마스터도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IP 어드레스는 1.20에 50 포트고요. 네, 홀딩 레지스터 지금 어드레스 1번부터 10개를 읽어왔습니다. 얘는 지금 1번지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0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지 제가 값을 10이라는 값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레이브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홀딩 레지스터에 20을 쓰면 네, 실제로 PLC에 값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 네, 그리고 커넥션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그린으로 이 사이클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마스터가 접속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이렇게 초록색 사이클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홀딩 레지스터 저희가 추가한 거는 여기서 홀딩 레지스터 몇 개를 쓸 건지 추가했고, 이 추가된 거에 따라서 어레이 타입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의 값이 결국에는 각 레지스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연결됐을 때 이 값을 쓰면 이 변수의 값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건 홀딩 레지스터였고 인풋 레지스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레지스터는 저희가 마스터에서 읽어드리는 영역이죠. 이 인풋 레지스터 0번지에 100이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내보내보겠습니다. 네, 100이라는 값이 읽혀지죠. 그리고 200. 네, 200이라는 값이 읽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버스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다음 마스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마스터는 제가 다른 컨트롤러 하나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를 삭제를 하고, 네, 위에 컨트롤러 디바이스 하나 추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PFG 17번을 사용할 거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IO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위에 컨트롤에서 했던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세팅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을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1.20이 아니고 1.17 추가하신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더넷에서 애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드버스 마스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버스 마스터 추가하시고, 네, 모드버스 마스터 아래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추가할 겁니다. 네, 슬레이브를 추가했습니다. 모드버스 TCP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모드버스 TCP 마스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마스터를 추가를 해주시고, 뭐 리스폰스 타임아웃이나 뭐 소켓 타임아웃 정도는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 냅두고 이 슬레이브 쪽을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 슬레이브에 IP 어드레스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 어드레스는 이 컨트롤러 PFC200 192.168.1.20을 갖는 컨트롤러가 지금 슬레이브를 동작하고 있으니 이 슬레이브에 접속하겠다라고 해서 2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포트는 502 포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드버스 채널, 이제 채널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채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모드버스의 쿼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에서 쿼리를 슬레이브로 보내고, 슬레이브에서 이 쿼리에 대한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쿼리 안에는 뭐 펑션 코드, 뭐 스타트 어드레스, 뭐 퀀티티 데이터 몇 개를 요청하는지 등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채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애드 채널을 눌러보시면 이 채널에서 이 어세스 타입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펑션 코드거든요. 실제로 뭐 홀딩 레지스터를 읽을 때는 뭐 3번도 읽고, 인풋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4번도 읽어드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 레지스터만 가능한데 16번으로 이제 멀티 레지스터 라이트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테스트 해볼 거는 펑션 코드 16번을 통해서 라이트 하는 부분하고, 펑션 코드 4번을 통해서 인풋 레지스터 읽는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이 라이트 레지스터가 이제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프셋이 레지스터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랭스 10개를 읽어오겠다. 0번지부터 10개를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개 쓰겠다죠. 네, 펑션 코드가 16이니까 10개를 쓰겠다가 될 거고, 펑션 코드 4번을 통해서 인풋 레지스터, 이제 리드 레지스터가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인풋 레지스터 0번지부터 10개를 읽어오겠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설정은 이 모드버스 TCP 슬레이브 IO 매핑에 가시면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자동 할당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A write holding, A read input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 실제로 이 홀딩 레지스터 이 어레이에 값을 쓰시게 되면은 이 슬레이브 데이터에 값이 써질 거고요. 이 리드 인풋 같은 경우는 이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리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PHP-RG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매핑에서 선언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보여주실 거고요. 그래서 인풋 레지스터 2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할 건데요. 지금 한 프로젝트에 제가 디바이스 2개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요 각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눌러보시면 디바이스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 제가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를 추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네, 두 번째 컨트롤러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네, 요 밑에 슬레이브 지금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디바이스 첫 번째 디바이스에 이미 모드버스 슬레이브를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컨트롤러 첫 번째 컨트롤러에서
인풋 레지스터에 저희가 기존에 100하고 200이라는 값을 라이트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100하고 200을 읽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홀딩 레지스터 마스터에서 이 슬레이브로 값을 썼을 때 실제 값이 라이트 되는지까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IG로 가셔서 네, 다운로드가 돼서 지금 초기화가 됐고요. 다시 보시면 네, 지금 마스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현재 이 컨트롤러, 첫 번째 컨트롤러에 인풋 레지스터 0, 0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 값이 0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슬레이브의 데이터, 인풋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네, 70. 이 값을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 보시면 네, 50, 70을 읽어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홀딩 레지스터 라이트를 해보면 1000, 2000, 이 값을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하게 되면 네, 1000, 2000이라는 값이 라이트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드버스 TCP 같은 경우는 이 컨피규레이션 툴 이더넷에서 이 모드버스 마스터 또는 뭐 슬레이브를 추가해서 간단하게 어레이 형식의 변수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변수 자체에서도 말고 여기 IO 맵핑에서도 실제 들어오는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와고 컨트롤러 PFC200을 사용하면서 코드시스 3.5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